국회 공백이 20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민생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항상 먼저 양보안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년 내내 민주당은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고 야당 의원 상임위를 강제 배정했습니다. 지금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의도의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다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 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한다면 민심 이탈을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원구성 협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는 정치 논리가 아닌 민생 논리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민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야가 동상이몽해서는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의 원구성 협상 마무리를 위한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합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만나고 또 만나야 합니다.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단판을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마라톤 회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문 정권의 수많은 약속과 마찬가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월북몰이로 북한의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들을 2차 가해했습니다. 만일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다면 유가족은 더 긴 세월을 고통 속에 보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죽음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밝히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는다는 민주당의 반응은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진실이 은폐된 것인지 국민 의혹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내일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위원장은 삼선의 하태경 의원이 맡으며 위원회는 김석희, 신원식, 강대식, 전주의 안병길 의원과 허기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박헌수 예비역 해군소장이 참여합니다.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진상규명에도 나서겠습니다. 당시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우리 정부는 포승줄로 묶고 안대를 씌워 강제 추방했습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대한민국 국민을 사지로 내몬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국비리에 강제 북송을 추진하려다가 뒤늦게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점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숨겨야 했던 진실은 무엇인지, 어떤 과정과 절차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협조해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보편 타당한 가치 앞에서 또다시 북로남불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권의 어떤 어젠다도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검경특검, 감사원, 국정조사, 특조위까지 수백억 원을 들여서 무려 9번이나 수사하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도 진상규명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해 공무원 월북 공작 의혹에 대해선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월북 공작 사건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사살돼 불태워지고도 억울하게 월북자로 내몰린 중대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숨기려는 것입니까? 절대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늘 사람이 먼저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보 공개와 철저한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비상이라는 단어가 작금의 위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표한 대책 핵심은 유류세 추가 인하입니다. 유류세 인하 폭을
현 30%에서 역대 최대 인하폭인 37%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기름값이 물가나 시민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면세유가 1년 만에 2배 가까이 급등해 농어가의 시름이 깊습니다. 면세 경유는 2021년 4월 리터당 770원에서 올해 4월 1387원으로 급등했습니다. 농번기에는 농기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농가소득 감소는 우려됩니다. 어업인들은 조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닥치고 탈원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퍼펙트 스톰의 경제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연일 비상 상황에서 비상한 대책 강구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한시적이라도 면세유에 대한 유가 변동 보조금 지급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군이 우리 국민 사살하고 그 시신을 불태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그런 걸 할 때냐?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이분이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말하는 건지 진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때 진상규명을 그렇게 외치신 분들이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지, 아무튼 제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묻고 싶은 게 정말 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최초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재인 정권의 그 결과 발표를 들었을 때 퍼뜩 들었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왜 자진월북을 했다고 하는데 북한군은 사살을 하고 왜 그 사체까지 불을 태웠을까? 이게 퍼뜩 뜨는 질문이었거든요. 역시나 그 질문에 그 대답을 지금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자진월북이 아니라고 발표하는 해경은 또 뭡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자료를 다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 지금 제가 이 정도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 퍼뜩 뜨는 생각이 없으셨겠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께 최초 보고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3시간 후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는데, 그러면 그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조치를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보고받으셨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하시는 질문입니다. 마음속 질문, 상식적인 질문.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이 뭐 민생 얘기하면서 뭐 이거 덮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다수당인 거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그거 공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냥 공개해 주세요. 어차피 공개 열람 아닙니까? 열람? 공개한다고 해서 만천하에 그 서류를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람합니다. 열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코드 인사로 임명됐던 분들은 이제 그만 스스로 물러나 주시는 게 상식에 맞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정 철학도 방향성도 다르면서 굳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원자력안전재단의 김재남 이사장이나 한국개발연구원의 홍장표 원장이 그렇습니다. 김재남 이사장은 문재인 정권의 시민사회 수석이었으며 정의당에서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유했던 인사를 원자력 안전 기반 강화 선도 기간을 목표로 하는 원자력 안전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도 애초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만, 정권까지 교체된 상황에 자신과 국정 철학이 전혀 다른 윤석열 정부의 기관장으로 임기를 고집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수석을 맡으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했던 홍장표 KDI 원장 역시 김재남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내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던 주요 당직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약속한 대로 합당 정신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안철수 의원의 몫으로 추천된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해 원칙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 근거로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기에 반대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함에 따라 국민의당 몫의 최고위원이 추천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국민의당 출신의 주요 당직자나 원내 의원들 사이에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거쳐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최고위원으로 추천되었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먼저 그 절차적 정당성에 관해서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합당을 한 것이지 안철수 의원 개인과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정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과거 국민의당 인사들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인사를 추천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합당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할 때 국민의당 목 최고위원 2명을 합의한 것은 당시 소수당이었던 국민의당의 당원분들이 합당 후 혹여나 있을지 모를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조치였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이 지도부로 보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당 출신 인사를 최고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합당 정신에 부합하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인은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최고위원은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위원회는 당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안철수 의원께서도 이제는 국민의힘의 당인으로서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